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재수생이죠. 우리가 이 재시생이라든지 또는 시간이 바쁜 이 직장인들을 위한 우리가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련해서 이 재시생이죠. 시험을 또 이제 2번 이상 치른 재시생이라든지 또 시간이 부족한 이 시간이 우리가 부족한 이 직장인들이 위한 우리가 학습 방법 팁을 보게 되면은 이 공통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우선은 이 재시생은 이미 공부를 했고 이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은 우리가 공부를 또 우리가 처음을 하는데 항상 이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용어를 우선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용어를 우선 이해를 우선 해야 됩니다. 보통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하루에 2 내지 3시간 정도 우리가 확보해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용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고 이 교재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론에 있어서의 이해를 통해서 이걸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학습을 통해야 돼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해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몇 번 보다 보면 이게 암기가 저절로 되는 수준까지 가야겠죠. 자, 이런 형태로 계속 이론을 이해하고 반복하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강의는 밀리지 않아야 돼. 강의는 밀리지 말자. 예? 자, 인강에 있어서의 강의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밀리지 말자. 예? 밀리지 말자. 그래서 이 강의는 우리가 하루에 어떻게 돼요? 3, 4시간 들어도 하여튼 주말을 이용해서 강의는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예? 강의는 밀리지 않고 특히 이 직장인들은 특히 이 토일에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토일에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돼.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선은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연습을 키워야 되겠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밀린 강의를 또 듣고 그리고 이때 복습, 예습은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복습만큼은 토일을 이용해서 우리는 강의를 들은 내용, 이 강의 내용을 복습을 다시 해야 돼요. 이 강의 내용을 복습을 하는데 뭐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이 기본서 교재를 통해서 이 강의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습을 계속 또 반복을 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본서는 항상 1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수생도 이미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서 교재는 하여튼 여러분이 1회독은 해야 됩니다. 자, 이 기본서 교재는 최소 1회독은 하자. 네. 우리 개론은 학문이기 때문에 최소 1회독은 하자. 학문이기 때문에. 자, 그럼 1회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1회독을 통해서 우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표시를 저희들이 기본서를 강의할 때, 이 기본 강의를 할 때 중요 부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약집이나 중요 요약집에 있어서의 이 표시해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부분이 있겠죠. 자주 출제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 중요 부분 다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이 중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한 몇 번을 해야 돼? 한 2, 3번 정도 우리는 반복을 좀 해야 되죠. 이 반복을 우선은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요약집을 할 때는 우리 기출 문제집이 있죠.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이 기출 문제집과 요 중요 부분을 2, 3번 반복을 하고요. 이 기출 문제집 풀 때는 왜 틀렸느냐, 그 문제 왜 틀렸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그 틀렸다는 건 이해가 안 됐다는 부분인데 그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서 틀린 부분을 표시를 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요. 나중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출 문제집이나 요약집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상 문제집이 나오죠. 자, 예상 문제집이 나오면은 예상 문제집을 또 우리가 단원별로 풀어야겠죠. 이 단원별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 이 단원별 예상 문제 중에서 우리는 목차에 따라 쉬운 부분부터 우리가 틀리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단원별 예상 문제를 통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예상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 모의고사 또 문제집이죠. 민법과 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1차 시험은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 합쳐서 100분 80문제입니다. 이걸 시간 배분을 문제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시간 배분 연습을 하는 거죠. 시간 배분의 연습도 하고 이 답지에 여러분이 옮기는 연습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모의고사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 시간 배분을 공부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의 약점과 강점이 다 드러나요. 자, 어느 부분은 나는 잘 푸는데 어느 부분은 늘 시험에 나오면 틀리더라. 그럼 틀린 부분은 약점이죠.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오답 노트 작성을 통해서 계속 그 부분을 요약집이나 기본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우리가 마무리 특강이 있겠죠. 이 특강을 통해서 그 해 우리가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의고사 문제집 틀린 부분, 최종 마무리 특강에서 이걸 보완을 해서 최종 준비하면은 이 10월달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쉬운 파트부터, 이 쉬운 파트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목차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쉬운 파트, 또 우리가 중간 영역의 파트, 그리고 어려운 또 파트, 어려운 또 영역의 파트가 있어요. 자, 이것을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이 난이도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정했을 때 쉬운 파트를 우리가 될 수 있는데도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파트는 이 부동산학 총론이 쉽죠. 부동산학 총론은 부동산의 기초 이론입니다. 부동산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토지에 관련된 용어, 토지의 특성 등이 우리가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3문제 정도 우선 또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총론에서 쉬운 파트. 그리고 부동산 이 경제 이론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에서 우선 또 한 문제 출제를 된다고 보고, 이런 내용이 쉽거든요. 부동산 경기 변동, 우리가 거미집 관련된 이론은 여기서는 틀리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이런 파트는 쉽고, 또 부동산, 우리가 시장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 또 한 문제 출제하죠. 자, 여기서 또 틀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 쉬운 파트는 틀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파트라든지 또는 우리가 도시, 우리가 공간 구조 이론에서의 내부 구조 이론도 우리는 쉬운 파트에 속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한 문제 정도 이런 것은 틀려서는 안 되겠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로 갔을 때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고,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타당성 분석이고, 또 개발 주체에 따른 개발 방식에서 민간 개발 주체한 방식이 또 우선 출제를 하는 파트죠. 그래서 개발에서 우리가 또 2문제 정도 출제를 하죠.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르는 시설 관리나 자산 관리, 관리의 내용, 뭐 이런 우리 관리에서 한 문제 정도 또 출제를 또 하는 파트죠. 자, 그리고 부동산 마케팅에 있어서의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전략이 또
우리가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만 알면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고, 또 우리가 감정 평가에서의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련된 용어라든지 용어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쉬운 문제에 속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또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이런 건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1문제 정도에서 12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를 해요. 쉬운 파트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려운 파트가 또 있겠죠. 자, 어려운 파트 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특히 투자론이죠. 우리 타인 자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이용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지렛대 효과의 이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가 또 우리가 출제합니다. 이 지렛대 효과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은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계산 문제가 또 출제할 수 있고, 또 투자에 따르는 뭐 오이험과 수익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 자, 화폐 시간 가치.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관련한 계산이라든지 자, 이런 흐름이고, 또 우리가 영업에 따르는 또는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 예? 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또 관련해서 또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이 또 우리가 출제를 하죠. 자, 이런 내용이 또 중요하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자, 투자 분석 기법에서 우리는 정통적 분석 기법이라든지, 예? 이 정통적 분석 기법이라든지 두 가지가 있고, 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세 가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림세법과 비율 분석법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우리는 출제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도 또 출제를 하고 이론으로 출제도 하기로 하는데, 시험 문제는 평균 4문제 정도 여기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보고 여기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한 7문제 정도 출제를 한다고 보죠. 투자론인데, 자, 투자론 파트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죠. 자, 그런데 중간 영역에서도 투자론에서 우리가 출제되는 부분이 있겠죠.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오이험, 우리가 수익에 있어서의 관계라든지 뭐 측정, 요 관련해서 출제하죠. 오이험 수익의 관계, 위험의 개념, 오이험의 유형, 오이험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또 우리는 한 문제가 또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쪽 파트 중간 영역에서 또 한 2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금융이론이 있죠. 중간 영역에서. 금융이론에서 고정금리로 대출받느냐, 이 변동금리로 대출받느냐, 이 두 가지 용어가 또 나오고, 또 대출을 받으면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건데, 바로 이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 대출 상환 방식이라든지, 또 우리는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우리가 유동화를 우리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유동화가 나타나는데, 저당의 유동화의 구조, 주택 저당 증권에 있어서의 종류라든지 이런 게서 출제하고, 또 부동산 투자 회사를 닉즈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 회사, 이 닉즈라든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용어, 또 우리 주택 연금이 있겠죠. 주택 연금. 여기는 가끔 드물게 출제하는데 매년 출제하는 파트가 이쪽 파트죠. 그래서 이쪽 파트 이렇게 보는데, 시험 문제는 한 4문제 정도 우선 기본적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 이제 중간 영역의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 공시제도 이런 거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같은 경우, 또 물건별 감정평가, 예? 물건별 평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자, 이런 용어들이 또 2문제 정도 또 출제를 합니다. 평가 이론에서 우리가 나오는 용어죠. 예? 자, 그럼 투자 금융인데 경제론에서 뭐가 나오죠? 수요 공급 이론. 자, 여러분 수요
이론, 또 공급 이론, 또 탄력성이라든지, 예? 탄력성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두 문제, 한 문제인데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 또 매년 출제를 하죠. 자, 그래서 우선 경제론에서의 네 문제 정도는 중간 영역에서 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대 이론 있죠. 공간 구조 이론에서 지대 이론, 또 상권, 분석 모형. 자, 여러분이 공간 구조 이론, 입지, 그리고 공간 구조 이론에서 우리는 지대 이론, 상권 분석 모형이라든지 또 입지 개수는 출제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평균 여기서 우선은 두 문제 정도는 우선 출제를 한다. 중간 영역이죠. 관련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련해서 이런 용어들을 좀 보는데 또 어려운 용어에 평가 이론에서 어려운 문제, 평가의 3방식이 있는데 이쪽이 좀 어렵죠. 평가의 3방식이라든지, 자, 이쪽에서 28에 4문제 정도 출제인데 새 4문제가 여기서 출제를 하는데 계산 문제도 나오고 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용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는 또 우리가 세 문제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몇 문제? 우리가 관련해서 이게 24문제 정도, 여기서 16문제 내외에서 또 출제를 하죠. 예. 16문제 내외가 또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어느 범위에서 중요하게 공부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쉬운 파트가 보통 11~2문제, 중간 영역이 16문제네. 또 어려운 파트가 또 12문제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30%, 40%, 30%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여러분이 시험 범위를 알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느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시 2번 이상 시험 치르는 분들은 우선 쉬운 파트에서는 틀리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어려운 파트는 틀리시더라도 또 중간 영역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우리가 40문제에 우리 100점이죠. 40문제 100점인데 이 100점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32문제에 있어서의 80점이 만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개론 우리가 80점, 개론 80점, 또 뭐를 우리 민법 40점 맞으면은 평균 얼마죠? 60점이잖아요. 여러분 1차 시험에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어느 파트를 할 거냐. 그래서 80점이 만점이라 생각하고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8문제 내외가 나오는데 너무 이런 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왜냐? 8문제 내외가 많이 출제된 11문제, 적게는 7문제 출제하기도 하는데 8문제 내외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여러분 쉬운 것도 틀리게 돼요. 왜냐? 이 8문제 내외는요. 8문제를 여기 포기해도 80점 맞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강점은 거의 살리고 약점을 잘 보완해서 이론 부분이죠. 계산 문제를 제외한 이론 부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80점에 가깝게 맞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부동산 학개론은 고득점에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처음에 용어가 어려운데 이 2번 여러분 재시생이라든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이 핵심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학개론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재시생은요, 시간을 전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1차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 전략을 하고요. 최근에 민법이 좀 어렵죠. 판례가 있어서 민법 시간에 좀 많이 투자를 하시고 개론은 중요 부분을 정리하면은 점수가 일정 수준의 고득점은 나옵니다. 그래서 잘 포트폴리오에서 1차 시험 합격을 나서 여러분은
2차 시험에 우리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을 하기 때문에 2차 시험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최근에 시험이 종합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 이제 여러분 어느 단편적으로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절차에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2차 시험도 여러분 기본서 정독도 많이 하셔야죠. 시간을 부족해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차에 재시생들은 좀 우리가 중요 부분을 정리하면서 특히 시간이 부족한 모의고사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 배운 부분을 정리하면서 하여튼 기본서 1회는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 부분을 정독하고 문제집을 바로 기출문제라 요약을 하면서 빠른 시간에 정리하시고 2차 시험을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중요 부분을 배우시면서 한번 기본서를 2~3번 정독하셔야 돼. 그래야 합격이 빨라집니다. 여러분은 1차 시험은 2차 시험을 치르기 위한 통과의 의뢰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마시고 이 재시생들은 1차 시험에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중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2차 시험에 집중해서 여러분 최종 합격에 이르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지식을 해서 폭넓게 공부하기보다는 압축해서 축소해서 공부해서 합격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